1988년 11월 6일, 올해 나이 33살, 본명은 에밀리 진 스톤. 비슷한 나이대의 배우 중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배우로 최근 출연한 작품 역시 흥행에 성공하며 흥행 배우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녀의 큰 눈만큼 매력적이고 털털한 분위기를 가진 배우는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성장 배경도 타고난 재능처럼 헐리우드 스타로 가기 위해 어려움이 없었을 것만 같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자란 엠마 스톤은 귀여운 금발머리 소녀였다. 건설사를 경영하는 집안에서 꽤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자그마치 7살 때 첫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 7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정말 공포스러운 공황 발작을 경험했어요.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불에 타서 모두가 죽을 거라는 공포에 휩싸였죠. 물론 실제로 불이 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공포가 갑자기 엠마 스톤을 집어삼키게 되었고, 패닉 상태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상태를 전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엠마를 다급히 데리러 왔다. 잠깐의 그 공포감은 하루 이틀 있다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었다. 매번 그 정도의 불안과 공포 상태가 2년간 지속된 것. 지난 10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차일드 마인드 인스티튜트의 행사에 참여한 엠마 스톤이 정신의학 박사 해럴드와 나눈 대화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매일 점심시간에 양호실에 갔어요. 몸이 아프니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점점 증상이 악화되면서 친구네 집에도 놀러 갈 수 없었고 엄마로부터 분리불안이 정말 심해졌어요. 성인이 경험해도 감당하기 힘든 공황 발작을 10살이 되기도 전에, 그것도 아주 극심한 상태로 자주 경험했다고 밝힌 엠마 스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지만 흐린 날에도 해는 뜨는 법. 그녀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치료법에 매료되었는데 바로 상황극 연기이다. 그녀는 11살 치료 과정으로 다양한 상황극을 펼치며 자신이 캐릭터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인데, 트라우마를 호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단지 치료로서 진행했던 상황극이 효과를 보이자 어머님의 권유로 동네 소극장에서 연기 활동까지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청소년 연극 프로덕션에서 역할을 맡아 진정으로 배우의 꿈을 갖게 된다. 연기에서만큼은 자신이 평소에 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하며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며 아주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어린 엠마 스톤의 극심한 공황 발작은 연기할 때만큼은 바람처럼 가볍게 느껴졌을 거라 예상해본다. 14살이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배우의 길을 택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부모님께 프로젝트 할리우드라는 PPT까지 만들어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린 소녀의 꿈이 아주 야무지고 당차게 느껴진다. 15살, 배우 활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살던 집을 떠나 2년 동안 홈스쿨링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지속적인 오디션에도 자그마한 단역조차 따내지 못한 엠마. 제대로 된 배역을 따내기 전까지 애견 전용 제과점에서 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다. 그는 모욕적인 오디션장을 오갔고 페리스 힐튼이 주최한 파티에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16살이 된 엠마는 종합 엔터테인 채널인 VH1의 탤런트 발굴 프로그램 리얼리티쇼 패트리지 가족에서 드디어 오디션 우승을 하며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베나타이위 빌롱을 열창하여 심사위원들과 관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고 우승을 거머쥐며 역할을 따냈으나 아쉽게도 리메이크된 시트콤이 파일럿 이후 돌연 취소되었다. 성공과 악재 속에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는데 다행히 연이은 상승세의 연속이었다. 2007년 영화 슈퍼배드에서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여고생으로 나름 인상적인 연기를 맡아 하이틴 영화 최고 수익을 얻게 되고, 2009년 좀비랜드는 미국 내 좀비 영화 사상 2004년 새벽의 저주 이후 최고 흥행 성적을 올린 영화가 되어 할리우드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게 된다. 2010년 영화 이지에이는 대본을 미리 받아 1년간 준비한 끝에 청소년 루머에 당당히 맞서 유쾌하고 통쾌하게 풀어내는 여고생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발산하였고, 그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제작비 $800만,
7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한 알짜배기 영화이지만 티네이저 영화의 특성상 한국에서는 DVD로 직행하였다. 엠마는 이 영화로 인해 골든글러브 뮤지컬 코미디 부분 여우 주연상 후보로 할리우드 대세 배우로 떠올랐다. 이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스파이더맨으로 출연한 앤드류 가필드와 달달한 케미를 자랑했는데 실제로 커플 탄생을 알리며 엠마 스톤과 가필드는 친구인 듯 연인인 듯한 케미로 핑크빛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흥행은 다시금 하락세로 이어지고 버드맨 이후 알로하, 이래셔널맨 등 줄줄이 망하게 되는데 심지어 비슷한 패턴의 연기를 한다는 연기력 논란에도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또 한 번 재기에 도전하는데 2016년 그녀의 인생작이라 불리는 영화 라라랜드를 만나며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별들의 도시를 꿈꾸게 한 엠마 스톤. 저예산으로 제작되어 개봉 당시 고작 5개의 영화관을 상영하게 되었는데 연기와 작품성을 본 뒤 입소문만으로 3,000개가 넘는 상영관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2021년 디즈니의 영화 크루엘라에서 크루엘라 드빌의 역할을 맡게 되어 역대급 빌런다운 빌런의 탄생을 알렸다. 배우로서 패셔니스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뿜어낸 엠마 스톤은 거부할 수 없는 악역 캐릭터와 매력적인 똘끼를 뿜어내며 지금껏 그녀가 쌓아왔던 연기 포텐이 제대로 터져 코로나 시국에도 현재 200만이 돌파하는 흥행을 진행 중이다. 어린 시절 자신이 캐릭터 주인공이 되어 두려움을 극복하여 자신감을 얻고 현재는 자신이 곧 인생의 주인공이자 시나리오를 쓰는 각본의 작가로 대활약 중인 게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인생 작품을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녀의 인터뷰 중 인상 깊었던 말을 좀 더 소개한다. 저는 이제 테라피스트를 찾아가고 명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증상을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겪어본 일이지만 충분히 이겨냈고 꿈을 이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또한 그녀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인다. 세상은 정말 거칠고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많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당신이 정말로 민감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기 쉽죠. 하지만 불안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불안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슈퍼파워와도 같아요. 어린이를 비롯한 10대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중 불안장애가 가장 흔한 케이스다. 엠마 스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대중 앞에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여러 장애를 극복하며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다. 자신의 존재는 자신이 정의할 수 있다. 자신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능성마저 낮추기는 우리의 아름다움과 재능은 이미 무한하다. 오늘의 빅매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마법 같은 하루 보내세요.